오늘은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을 알아보자.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 생물의 특성과 생명현상을 탐구해서 생물의 본질을 밝히고 이를 질병치료나 환경문제 해결 등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생명과학의 연구대상, 생물의 구성 물질로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생명 형성과 관련된 모든 단계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다. 분자, 생명체의 구성물질, 세포, 생명체의 구성단위, 조직,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얘네들이 모이면 기관을 형성하죠. 여러 조직의 모임, 개체는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 개체들이 모이면 개체군이에요. 얘네들은 같은 종 기억해 놓고요. 개체의 무리를 이룬 것.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이 됩니다. 여러 종들이 모여있죠. 군집. 일정한 지역, 반드시 같은 지역이어야 돼. 자, 서울에 있는 사슴하고, 자, 미국에 있는 사슴하고 같은 개체군이냐? 아니야, 이건. 일정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같은 개체군이 아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군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군집이다. 생태계, 군집과 환경,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을 분자와 세포 수준에서 연구하는 영역과 생물의 다양성, 생태, 유전, 진화 등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포학, 세포의 구조와 세포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연구한다. 생리학, 생물의 기능이 나타나는 과정이나 원인을 분석한다. 유전학, 생물의 유전 현상과 형질이 발현되는 원리를 밝힌다. 분류학, 생물의 분류 체계를 세우고 생물의 계통을 밝힌다. 생태학, 생물권에 살고 있는 생물 상호 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한다. 기타, 생물의 발생 과정을 연구하는 발생학, 생명성을 분자 순위에서 연구하는 분자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생명공학과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성, 컴퓨터공학, 법의학, 이렇게 여러 학문들과 연계가 돼 있다. 그 뜻이고요. 생물정보학, 생명과학 연구를 통해 얻은 대량의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공하고 통합하여 유용한 생물학적 정보를 얻는 학문이다.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다른 과학 분야의 결합, 생명과학은 화학, 물리학 원리와 이론을 받아들여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물리학 같은 통합적인 학문으로 발달하였다. 다른 학문 분야의 통합, 생명과학이 컴퓨터과학, 정보기술, 통계학, 지리학, 법학과 같은 다른 영역의 학문과 연계되어 생명공학, 생물정보학, 생물통계학, 생물지리학, 법의학 같은 다양한 통합 학문 분야가 발달하고 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생물은 이전에 존재하는 생물로부터 생긴다는 당연한 사실도 오랜 시간에 걸쳐 과학적 탐구 과정에 따라 입증된 것이다. 대표적인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귀납적 탐구 방법, 자, 얘네는 여러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여기서 결론을 얻어내는 거예요. 귀납적,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규칙성을 찾아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하는 탐구 방법이다.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한 다음에 관찰을 수행하고 관찰 결과를 해석하고 규칙성 발견 및 결론 도출하게 된다. 자연성 관찰, 가젤량의 영등을 지켜드는 띠뛰기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관찰 주제 선정, 가젤량이 엉덩이를 치켜드는 띠뛰기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관찰하기로 하였다.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 가젤량이 서식하는 장소 근처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관찰한다. 포식자의 접근에 대한 동물들의 반응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관찰 수행, 가젤량은 치타와 같은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날 때마다 엉덩이를 치켜드는 띠뛰기 행동을 하였다. 관찰 결과 해석, 규칙성 발견 및 결론 도출, 가젤 영향은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면 엉덩이를 치켜드는 띠뛰기 행동을 한다. 가젤 영향의 띠뛰기 행동, 카로 박사는 케냐의 밀림에 사는 가젤 영향이 치타 등의 포식자가 나타나면 엉덩이를 치켜드는 띠뛰기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다른 동물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어미 가젤이
포식자 관심을 새끼들로부터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과학 선생이 있는데 과학 선생은 나쁜 놈일까 착한 놈일까? 그래서 과학 선생을 관찰 주제로 설정을 한 거야. 자,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합니다. 자, 관찰자 1, 2, 3를 지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과학 선생을 쫓아다니면서 관찰한 거야. 관찰 수행해봤어. 그랬더니 하루 종일 못된 짓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과학 선생은 못된 놈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먼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요. 기하학적 탐구와 과학적 발견, 세포설, 슐라이든과 수유반은 여러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현미경으로 생물 표본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를 종합해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세포설을 알아내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설,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자연 선택설을 제안했어요. 자, 비상극과서에서는 다윈이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에서 귀납적, 연역적 탐구 방법을 같이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DNA 구조 발견, 왓슨과 크릭은 DNA의 화학적 성분, 염기의 비율, 엑선 회절 사진 등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DNA 이중 나선 것을 발견합니다. 자, 비상에서는 왓슨과 크릭의 직관력과 독창적인 생각을 중요한 요소로 설명한다. 연역적 탐구 방법, 자연성을 관찰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다. 연역적 탐구 과정, 관찰 및 문제인식 한 다음에 가설 설정하고요. 탐구 설계 및 수행한 다음에 탐구 결과를 정리해서 해석합니다. 가설이 옳으면 결론 도출하고요. 결론 도출 이후 일반화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일반 원리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근데 탐구 결과를 정리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가설이 옳지 않았다. 그럼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을 우리가 자료 해석이라고 해요. 자료 해석. 자, 관찰 및 문제인식, 자연성을 관찰하여 왜 그럴까를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설 설정,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 잠정적인 거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설을 예측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설은 올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설에는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드러나야 하며 옳은 가설은 결론과 같다. 자, 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은 좀 이따 자세히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예를 들자면 과학 선생은 착할까?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설 설정합니다. 착할 것이다.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해요. 실험 메뉴를 투입합니다. 1, 2, 3 실험 메뉴 투입해봤더니 쫄라 못된 짓만 하는 거야, 과학 선생이. 그래서 지금 가설과 일치하지 않아요. 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된 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과학 선생이 못됐다. 못됐을 것이다. 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가설 설정하고 못됐을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하고요. 실험면을 또 투입하죠. 그랬더니 엄청 못된 짓만 해요. 그래서 결론이 맞네요. 그래서 가설이 옳으면 결론 도출. 곽새끼는 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된 놈이다 이거.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탐구 과정, 귀납적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주제 선정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하고 관찰 수행하고 관찰과 해석하고 규칙성 발견 및 결론 도출한다. 그래서 관찰 주제 선정, 방법 및 절차 고안, 관찰 수행, 결과 해석, 발견 및 결론 도출. 자, 연역적은 우리가 다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문 안에 도둑놈이 들어가설 문 안에 들어가설 문제인식 가설 설정. 자, 도둑질 설계한 대로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자료 해석. 다시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료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질을 설계하고 수행하다가 들켰어. 그래서 자해소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깜짝 놀란 사이에 결국 도망쳤다. 결론 도출. 이렇게 됩니다. 문 안에 들어가서 도둑질 설계한 대로 수행하고 자해소동하다가 결국 도망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탐구 과정에서 귀납적보다 연역적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 관찰 및 문제인식, 문인,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도둑질 설계 및 수행, 그 다음에 결과 정리 및 해석, 결론 도출, 자료 해석, 자유 소동, 결론 도출, 결국 도망갔다. 기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차이점. 기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통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기납적은 여러 자료를 모은 다음에 결론 도출, 연역적은 가설 설정한 다음에 검증 오케이 되면 바로 결론 도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뭐다? 그렇지, 가설 설정이 있다, 가설이 있다 그러면 연역적, 가설이 없다 그러면 기납적이에요.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정리하자. 연역적 탐구 방법, 관찰한 현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다. 연역적은 반드시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 기납적은 가설 설정이 없다. 가설은 인식된 문제에 대한 잠정적, 그러니까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결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요. 가설 검증을 위해 실험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수행한다.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결과 분석, 가설이 옳으면 결론 도출하고요. 가설이 옳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문제인식, 문 안에 들어가설, 도둑질 설계한 대로 수행하고, 자, 결과 분석을 자료 해석이라고 했죠. 그죠? 자해 소동하다가 결국 도망갔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기납적 탐구 방법. 자연현상의 구체적인 관찰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이다.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 방법을 고안하고 관찰한 다음에 관찰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게 됩니다. 기납적 방법은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이에요. 타인의 진화설, 배경의 대륙이동설, 세포설.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설 설정하고 실험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축적된 자료를 통해 타당한 결론 도출 후 검증하는 방식이다. 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놈은 기납적으로 한다. 자,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연역적 탐구 방법.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고 객관적 관찰이어야 돼. 문제 인식한 다음에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하고, 이때 변인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실험 설계하고 수행한다. 변인은 좀 이따 할게요. 가설은 관찰된 사실을 설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결과 분석한 다음에 실험 결과 얻은 자료의 경향성, 규칙성을 분석합니다. 결론 도출, 자료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고 가설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가설이 옳으면 일반화, 틀리면 다시 새로운 가설, 다시 시작합니다. 문제인식, 자연현상이나 사물의 관찰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레이드의 실험이에요. 고기 쪽에 생긴 구더기는 우연히 발생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설 설정,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가설을 세운다. 고기 쪽에 생긴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탐구 설계 및 수행, 가설 검증을 위한 탐구 계획을 세우고 변인 통제하고 탐구 수행한다. 자, 변인 통제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다시 봅시다. 대조실험과 변인, 대조실험,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서 대조실험을 통해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험군은 인위적으로 실험 접근을 변경, 제거한 집단이고, 대조군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접근 변화가 없이 그대로 둔 거야. 그러니까 실험군은 변화를 준 거고, 대조군은 그대로 놔둔 거야. 아무 변화 없이. 자, 변인, 실험에 관계되는 요인이야. 변인에는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고, 독립변인에 다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어.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작변인은 가설 검증을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변인, 통제변인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이야. 종속변인은 조작변인의 결과입니다. 조작변인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종속변인이에요.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는 요인. 변인 통제, 실험 시 조작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독립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변인 통제하는 이유는 조작변인 이외의 요인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실험 결과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변인 통제를 해야 된다. 뭔 소리인지 다시 보자. 자, 우리 식물이 생장되려면 물이 있어야겠다. 그지?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양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흙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설 설정한 거야. 이 결과 식물의 생장이 잘 이루어졌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현재 독립변인이야. 그 다음에 얘는 종속변인이야. 얘네들의 결과 생장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되니까 이건 종속변이다. 자, 실험 1에서는 물, 빛, 양분, 흙 다 줬어. 그랬더니 생장이 잘 됐어. 이렇게 모든 걸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 걸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한다. 대조군. 실험 2에서는 물을 안 주고 빛을 주고 양분을 주고 흙을 줬어. 물만 안 줬네, 그지? 그랬더니 생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때 얘가 대조군이면 얘는 실험군입니다. 조작을 했죠, 그죠? 자, 독립변인 중에 조작변이고요. 나머지 3개가 통제변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종속변이네요. 그리고 조작변인이 있으니까 실험군, 얘는 대조군, 그리고 나머지 변인 통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음 실험 3 한번 보자. 이번에는 얘는 주고 얘 안 주고 얘 주고 얘 줬어. 그랬더니 생장이 안 일어난 거야. 그러면 얘도 실험군입니다. 조작변인이 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통제변입니다. 이게 통제변인. 다음 얘는 역시 종속변인이에요. 다음 실험 4를 한번 봅시다. 이번엔 얘를 안 줬네요. 그리고 나머지 다 준 거야. 그랬더니 생장이 잘 안 일어났어. 그러면 얘가 조작변인, 나머지 얘가 통제변인, 얘는 종속변인. 다음 실험 5에서 보니까 얘는 다 주고 얘를 안 줬네. 그랬더니 생장이 일어났어. 물에서 키웠는데도.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조작변인, 얘가 통제변인, 자, 얘가 종속변인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 실험군인 거야. 실험군. 자, 그래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놈은 독립변인. 됐지? 자, 하나만 조작한 건 조작변인, 그대로 놔둔 건 통제변인, 이 독립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종속변인. 자, 그런데 만일 실험을 이렇게 했다고 치자. 얘 주고 얘 안 주고 안 주고 줬어. 근데 종속변인 생장이 잘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이 생장이 일어나지 않은 게 얘 때문인지 얘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변인을 통제해 놓고 하나만 조작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변인 통제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하는데 변인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고기를 놔뒀는데요. 하나는 뚜껑이 없고요. 하나는 뚜껑이 있어요. 공기도 왔다 갔다 하고요. 똑같이 고기도 똑같은 상태를 유지했고요. 똑같은 장소에 놨으니까 변인 통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여기는 파리가 들어갈 수 없네요. 자, 결과 분석, 실험 결과 얻은 자료에서 경향성과 규칙성을 분석합니다. 여긴 구더기가 발생했고 여기는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검증해야 되고요. 결론 도출, 가설에 대한 평가, 보편타당한 결론 도출, 고기 쪽에 생긴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발생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도출된 결론으로부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일반 원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일반화라고 한다. 연구 결과 발표. 연구 결과는 학회나 저널을 통해 발표되고 받아들여질 때 과학의 이론으로 인정되고요. 연구 결과 발표는 주로 논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논문은 서론, 실험 재료와 방법, 결과, 논의, 감사익을 참고문헌, 요약 이렇게 돼 있고요. 요약에는 실험 목적과 무엇을 밝혀냈는지 결과의 중요성도 포함되어야 된다. 에이크만 닭 각기병에 대한 탐구 과정입니다. 에이크만은 각기병에 걸린 닭을 관찰하던 중 닭의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면 각기병의 증상이 사라지는 걸 발견하고 현미 속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졌어. 문제인식이지. 가설 설정. 현미에는 닭의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설정했고요. 자, 탐구 설계 및 수행. 건강 상태가 동일한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백미를 조작했네요. 건강 상태가 동일하니까 통제 변인, 통제시킨 거고요. 다른 집단은 현미를 먹였네요. 자, 이것도 조작한 겁니다. 이때 두 집단의 사육 환경은 동일하게 유지됐다, 변인 통제했다. 다음, 요게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백미를 먹인 집단에서는 각기병이 발생했지만 현미를 먹인 집단에서는 각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미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실험군은 현미를 먹인 집단, 대조군은 백미를 먹인 집단, 원래 백미를 먹어서 각기병이 있었으니까 이건 그대로 둔 거고요. 현미를 바꾸니까 자 각기병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실험군이에요. 조작변인 닭 모유의 종류, 현미와 백미, 통제변인 닭의 건강상태, 사육환경, 종속변이 각기병 발생 여부다. 자, 다시 되돌아서 정리합시다. 탐구 설계 및 수행.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대조 실험.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과 비교한다. 실험군은 실험 조건, 검증하는 요인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집단이다. 대조군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이다. 변이는 실험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으로 독립변인과 중속변인이 있다.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준다.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눈다. 조작변인은 가설 검증을 위해 실험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거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통제변인은 실험에 영향을 주지만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준 거야. 일정하게. 종속변인은 독립변에 따라 변화되는 요인으로 실험 결과에 해당된다. 그래서 종속변이는 실험 결과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조작변이의 영향을 받는다.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해서 경향성과 규칙성을 알아낸다.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 결과 가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설을 수정해서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게 한다. 결론 도출. 가설이 타당하다고 검증되면 결론을 도출한다. 자, 결론으로부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론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걸 일반화라고 한다. 변인 통제, 실험할 때 조작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변인 통제라고 한다. 조작 변인 이외의 독립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실험 결과가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변인 통제가 필요하다. 추가 실험 수행,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자료를 보강하거나 도출된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할 수 있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 의해 플레밍의 실험,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실험인데요. 자, 관찰 및 문제인식,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가 핀 부분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졌어. 가설 설정,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세균을 배양한 접시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고 다른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후 배양했어. 이때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집단, 대조군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집단, 조작변이는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 종속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입니다. 통제변이는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를 제외한 세균의 배양 접시의 조건, 배양 환경 등이에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였고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였다.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는 결론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스테이 실험이에요. 탄저병 연구. 오래 방치한 닭 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닭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회복하는 것을 관찰했어. 양의 탄저병도 같은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설정한 거야. 건강한 양을 두 집단 나누어 한 집단에서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고 다른 집단에서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후 두 집단 모두 탄저병균을 주사했어. 이때 실험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집단, 대조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 조작변이는 탄저병 백신 유무, 종속변이는 탄저병 발생 여부, 통제변이는 탄저균 주사, 양의 종류와 건강상태, 온도 등 양 사육 조건 등이다.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은 모두 건강하였고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양은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탄저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만 있는 것일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하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은 두 가지를 혼합시켜 변형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때로는 직관에 따라 연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